만년필 세계 역사로 소장님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아. 자,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원시 3색이 흑색, 백색, 적색인 거예요. 초반에 그러면 만년필이 까만색이었어요? 만년필이 뭐 글씨를 쓰는 필기구지만 잉크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잉크가 요즘 뭐 파란 잉크를 많이 쓰지 예전에는 블루 블랙 그러니까 거의 뭐 검정에 가까운 색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잉크를 담는 그릇에는 또 검정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하드러버라는 재질이거든요. 초반에? 예, 하드러버라는 재질인데 이게 이제 고무에다가 황을 섞어 갖고 만든 건데 1840년대, 50년대에 그 유명한 찰스 구디어라는 구디어 타이어. 그 타이어, 예. 그 타이어도 일종의 고무니까. 근데 이 구디어라는 사람이 그때 고무에다가 황을 섞어 가지고 아주 방수성이 뛰어난 재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전에는 뭐 그런 재질이 없으니까 뭐 은 아니면은 뭐 금 뭐 이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적인 만년필이죠. 실용적인 만년필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워터맨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185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원시적인 만년필에도 그 재질을 사용한 거예요. 잉크를 갖다가 새지 않는 그런 재질이 오리지널 원형이 원형의 재질이 이제 하드러버인 거죠. 하드러버였는데 뭐, 그 예. 색상이 검은색이었다. 그게 이제 특히나 검정이 방수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880년대 워터맨이 만년필을 만들 때도 당연히 이제 그 재질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년필 사업이 쫙 일어날 때도 검정색인 거죠. 그러니까 만년필을 하면은 그냥 검정색 또는 이제 금색, 은색 이런 거예요. 검정에다가 이제 금하고 은을 이제 씌우거나 이제 도금하거나 기본은 그러니까 검정색이었다. 기본은 이제 검정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뭐 검정, 백색 이런 게 시작되는데 만년필 세계도 검정인 거예요. 하드러버가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만년필도 첫 시작은 검정이었다. 검정색으로 갔다. 그러다가 색상이 입혀지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색상이 입혀지는 거는 이제 그 시도는 몽블랑이 몸체 검정인데 네. 캡탑. 뚜껑. 캡탑에 뚜껑의 꼭대기를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몽블랑이 맨 처음에. 처음으로. 누주엔 누아르. 그러니까 적과 흑. 근데 이제 몸체 전체가 뭐 거의 검정인데 이 끄트머리 이제 빨강인 거죠. 포인트를 준 빨강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컬러의 어떤 액센트를 준 빨강이 등장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초다.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좀 점잖잖아요. 점잖다기보다는 심심하지. 심심하지 좀. 가보니까. 그렇지 맞아. 가봤네 내가.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 재미가 없어. 선생님 3박 4일 동안 파악해보니까 뭐 동네가 재미가 없어. 그냥 막 심각해. 그냥 그런 심각한 사람들이 소장님 기차 승객들밖에 못 봤잖아. 그렇죠. 기차 승객도 잘 못 봤지. 독일 기차가 좋더라고요. 넓어. 기차가 넓어. 그래서 이 독일 기차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1등석만 타고 다녔어요. 나 독일 기차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와 기차가 너무 넓다는 거야. 너무 좋다. 소장님 그건 1등석이라서 그래, 그래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내 1등석인지. 그래서 사람들 기차에서 잘 못 봤어요. 만난 사람이 10명이 안 돼. 그리고 대부분은 자고 있잖아. 10명이 안 돼. 근데 그 외에는 슈미트하고 근데 거기 사람들도 웃질 않아. 그래, 뭐 얘기를 하면은 웃지를 않긴 하나. 웃질 않아. 웃는 사람이 없어. 그냥 심각해. 그 베를린 공장도 다 심각해. 다 심각하긴 다 했어. 심각해. 웃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소장님이 본 것은 본바로는 독일 사람은 심각해. 독일 1등석 승객 몇 명하고 그러니까 한 명 맞나? 1등석? 눈 뜬 사람 한 명 외에는 다 자고 있었어. 일 계속 하던 사람. 그 사람 한 명 보고. 그러니까 안 자고 노트북 계속 하던 사람. 일만 하더라고. 그 사람 빼고 다 자고 있었단 말이야. 네. 장거리 기차여가지고. 근데 딱 표정을 봤더니 독일은 심각해. 그래가지고 이 몽블랑이 검정 만년필에 빨간 캡탑을 딱 들어가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이거 빨간 망토 뭐 이렇게 막 놀렸대요. 빨간 망토라고. 네, 놀렸대요. 크게 환영받았던 게 아니라 초반에는. 그게 그때 시도가 되게 좋은데 꼭대기에 빨강을 둬라. 이게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펜은 뚜껑 위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만년필 초기에 빨간 부분을 위로 꽂아라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튄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래서 몽블랑이 첫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빨간 캡탑을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초반에 이렇게 탁 내놨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반응이 시원찮고
다른 뭐 이야기로 본다면은 뭐 적국의 문학이잖아요. 적과 흑이. 프랑스. 네, 프랑스 스탄달이 프랑스니까. 스탄달의 적과 흑. 애가 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이니까. 애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변명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빨간 캡탑을 허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고. 화이트 캡탑. 루제 누아르에서 몽블랑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루제 누아르가 이제 몽블랑 최초의 브랜드였다가 이제 두 번째 정도 브랜드가. 몽블랑은 처음부터 몽블랑이 아니었어요? 몽블랑이 아니고 원래 몽블랑이라는 회사는 이름이 몽블랑이 아니었고 뭐 심플러 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몽블랑 회사 이름은 심플러 펜이었어요. 심플러 펜이었는데 첫 번째 브랜드가 루제 누아르. 루제 누아르로 심플러라는 회사가 처음에 내놓은 게 루제 누아르. 빨간과 검은. 그러니까 적과 흑. 적과 흑을 내놨다가 이제 그게 첫 번째 만년필 이름이었다. 거의 첫 번째.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시원찮자 하얀색으로 바꾼 다음에 몽블랑. 내놓은 그 브랜드가 이제 몽블랑. 그러다가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아예 그냥 회사 이름이 돼버렸죠. 나중에.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제품 이름이 회사 이름이 돼버렸구나. 거의 커져버렸죠. 예. 아하. 시도는 몽블랑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했어.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했는데 만년필 세계에서 영향이 뭐 독일이 적으니까 뭐 가장 큰 시장이 뭐 그때만 해도 미국이고 영향이 없었어요. 만년필 세계에서는 시도는 처음이었지만 그게 뭐 업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몽블랑이 그래도 봐보세요. 검정에다가 적색도 하고 검정에다가 백색도 하고 원신 삼색 다 썼잖아. 근데도 마케팅 면에서 본다면 파급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색상을 시도한 브랜드가 뭐예요? 역시 파커가 또 그걸 파커. 합니다. 파커가 1900년대 초반에 흰색 만년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흰색 재질을 갖다가 만년필을 만들어요. 파커가. 1914년 뭐 이 정도에. 근데 그게 이제 아이보니라고 내놨는데 이 재질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는 또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잉크가 흡수되고 하니까 이제 치수도 변경되고 하니까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얀색을 냈는데 하얀색을 했는데 실패하는 거지. 근데 원시 3색에서. 그런 와중에 파카가 만년필 이것저것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한 400개 만들었는데 파카가 한 4등 정도 하는 거예요. 4등.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한 1920년대 보니까 4등이에요. 워터맨이 1등이고 2등이 월. 월은 이제 샤프 가져다가 만들어 갖고 이제 매출이 확 올라갔고 3등이 셰퍼예요. 셰퍼가 이제 라이프 타임. 아주 편쪽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딱 내놔 가지고 평생 보증을 해버린 거지. 파카가 여러 컬러를 시도하는 와중에 빨간색 만년필을 갖다가 이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4등 하던 파카가 좋아. 빨간색 색상으로 승부해보자. 색상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딱 들고 나왔는데 몽블랑은 몸체가 거의 90%가 검정에 캡탑이 빨강이잖아요. 파카는 몸체가 빨강인 상태에서 캡탑이 검정인 거예요. 듀오폴드? 그게 그 유명한 듀오폴드입니다.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파카가 올라갔구나. 파카가 1918년 정도에 미국에서 매출이 한 100만 불 정도 도달했을 때 듀오폴드를 딱 내놓자마자 매출이 200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친 거죠. 이게. 몸통 전체가 빨간색인. 몸통 전체가 빨강에 그러니까. 액센트로 검정을 딱 두 개 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빨강하고 검정하고 이 흰색이라는 게 두 개로 겹치고 세 개로 겹치면 백설공주처럼. 네, 뭐 메릴 스트립처럼 엄청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만년필 세계는 컬러의 세계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듀오폴더가 검은색 일색이던 만년필 세계에 봐라 하면서 몸통 전체로 내놓은 거예요. 빨간색 내놓자 대박이 나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다른 만년필 회사들이 이제 색깔로 넣어야 되겠구나. 색깔로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몽블랑이 한 거 미국 입장에서는 뭐 구멍가게거든요. 그때는. 파카가 딱 내놔가지고 1등을 위협할 만큼 매출을 올리니까 안 되겠다. 저거 칼라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1등이던 워터맨이 저 칼라? 그러면 우리도 하드러버에다가 빨강하고 검정하고 섞어가 교차 하드러버. 그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58 보면은 검정 빨강 검정 빨강 검정 빨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23년에 딱 내놓습니다. 워터맨이. 빨간색만 하기는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아무래도 그걸 이제 리플이라고 해서 내놓는데 이게 제법 팔려요. 셰퍼는 워터맨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이거든요. 워터맨은 당대 1등이니까 좀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셰퍼는 완전
공격수에 공격수. 골 10골 먹으면 나 11골 넣는다. 이런 데가 셰퍼거든요. 그 빨간색 했어? 빨간색 했어? 그럼 우리 색상을 내놔야지. 우리도 과감한 녹색, 초록색을 딱 내놓는데 만년필 색에 녹색이 거기까지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원시 3색에서 더하기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초록색 만년필이 또 주요 만년필 회사마다 다 있죠. 거의 있죠. 그거 셰퍼의 도전이었구나. 셰퍼가 그때 딱 제이드 그린. 그러니까 제이드라고. 맑은 녹색인 거예요. 그러면서 재질을 뭐로 바꿨냐면 여태까지 경화고 업무가 이제 1850년경에 이제 뭐 쓰이기 시작해갖고 1920년대까지 한 70년간 사용되다가 셰퍼가 공격적인 회사니까 플라스틱으로 1924년에 제이드 딱 내놓으면서 하드러버 세계를 갖다가 거의 종식. 그러면서 셰퍼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꼭대기에 한 점을 딱 찍어가지고 평생 보증의 상징으로 딱 삼아버리는 녹색의 하얀 점. 녹색의 하얀 점. 그래서 화이트 닷이라고 부르지. 하얀 점. 네, 하얀 점.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또 아름답잖아요. 그럼 또 파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파카는 굉장히 뭐 좋은 말로 하면 유연하고 그러면 우리도 저 제이들을 따라야겠다. 따라해요. 파카는 그걸 잘해. 파카는 따라해요. 파카는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게 파카의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원하면 파카는 합니다. 워터맨은 그걸 안 하고 워터맨은 1등이니까. 파카는 그걸 해. 그리고 워터맨은 하드러버 공장을 이미 갖고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하드러버 공장 갖고 있으니까 프로틱을 하기가 어렵죠. 워낙 또 덩치가 크니까. 근데 파카는 400종류 정도 되는 뭐 펜을 내놓을 정도였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선이 많아요. 그리고 뭐 파카는 좀 잡스러웠어요. 좀 그래요 그때는. 그때는 좀 그래요. 온갖 거를 다 만들어. 워터맨이 뭐 인기를 끌면 그거 바로 따라하고 뭐 누가 뭐 하면 뭐 콩콜리 하면 바로 따라해요. 워터맨이 뭐 클립 달면 파카도 달고 콩콜린이 뭐 충전장치 만들면 파카 바로 따라해. 콩클린도 미국의 브랜드입니다. 다 잊었지 사람들이. 지금도 만년필이 있긴 있어요. 네. 후져요. 근데 끄집어내서 이제 살렸는데 뭐 옛날의 전통하고는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 몇 개 써봤는데. 그거는 내 뭐 9.5점이자 거의 다 써봤어 이제는. 다 써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게 없네. 콩클린도 뭐 1900년대에 워터맨을 위협할 정도로 왜냐하면 색을 넣어가지고 고무 튜브를 넣어가지고 잉크를 빨아들이는 방식. 최초가 콩클린이니까 그것도 제일 먼저 따라하는 게 파카예요. 팔려면 이건 고객이 원하는 거 우리는 한다. 그래서 워터맨이 안 하는 시절에 파카도 제이드를 합니다. 파카는 제이드를 여러 번 써먹었죠. 자기 것처럼 해버려요. 그렇지. 파카는. 그래가지고 7호에서 말라카이트. 말라카이트. 그거 사실은 셰퍼가 만든 녹색에서 거의 뭐 원전은 땡겨온 건데 셰퍼는 안 해. 셰퍼는 잊어버렸어. 제이드를. 근데 파카가 그걸 더 예쁘게 만들지. 셰퍼가 그 이후에 나온 녹색 중에 성공한 거는 50년대 후반에 나온 이제 PFM 그때 그 PFM 대롱 나와갖고 잉크 넣는 거. 그 녹색. 에어리언 주댕이처럼 나오는 거. 그게 녹색이 그나마 이제 PFM에서 선호되는 두 가지 색 중에 하나. 녹색 제가 있는데 근데 파카가 만든 말라카이트가 훨씬 더 예뻐. 그게 더 예쁘죠. 그러니까 백긴 애들이 더 예뻐. 파카는 진짜 쓰러지지 않아. 고객이 좋아하면 파카는 해버려. 그래서 이제 두요폴드를 내놨잖아요. 26년에 제이드를 하는데 조금은 파카가 부끄러운지 조금은 부끄러운지 왜냐면 제이드로 한 거를 듀오폴드라고 이름을 안 붙여요. 그거는 이제 블랙팁 제이드라고 하고 이름을 중간에 제이드고 위아래 이제 검정색 딱 붙여가지고 블랙팁 제이드. 그러니까 듀오폴드는 자기가 오리지널이지만 요 색상은 따라했기 때문에 블랙팁 제이드라고 해서 내놔가지고. 근데 그것도 좀 있다가 듀오폴드로 바꿔버려. 슬그머니. 그래서 만년필 역사 이제 녹색이 등장합니다. 추가되는 거예요. 녹색이 추가되고. 그때쯤에 1년 뒤에 워터맨이 우리 이거 유행을 뒤처지는 거 아니야? 워터맨에서도 흰색 만년필 한번 합니다. 워터맨이. 그걸 닥터라고 내놓는데 흰색. 사실 만년필 세계에서 흰색은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떠오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오마스에서 이제 예전에 한 뭐 90년대 뭐 이 정도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일본에서도 좀 시도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 못했죠. 흰색은 만년필 세계에서는 메인터넌스 문제에서는 어렵죠. 잉크 조만 묻어도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얼룩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불리한 컬러가 이제 백색인 거죠. 노란색, 파란색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의들을 하니까 이제 파카도